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방구석 과학교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으려니 너무 답답하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첫 번째로 아주 먼 옛날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화석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이번 시간에 만들어볼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남학생이 퀴즈를 내고 있고 여학생이 퀴즈에 답을 하고 있어요. 이 둘의 대화를 잘 들어볼까요? 덩치가 무척 크고 날카롭고 단단한 이빨과 강력한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공룡이잖아. 그런데 공룡이 정말 지구에 존재했을까? 공룡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생활과학교실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으니 정말 궁금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냈는지 함께 찾으러 가볼까요? 굳게 닫힌 과거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을 활짝 열어줄 열쇠가 필요하겠죠? 그 열쇠가 바로 화석이랍니다.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석들은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중요한 화석은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는 표준 화석과 시성 화석으로, 유형에 따라서는 생은 화석과 체화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화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표준 화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들어보셨나요? 아니, 없어요.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해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표준 화석을 이루는 생물들은 대부분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많은 수의 생물들이 그 시기에만 나타났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표준 화석으로는 고생대의 삼엽충과 중생대의 암모나이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상 화석입니다.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으로 과거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시상 화석을 이루는 생물들은 현재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화석으로 남겨진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고사리랍니다.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죠. 따라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는 곳은 과거에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화석은 생물체의 전부 또는 뼈나 이빨 등 생물체의 일부가 화석이 된 것을 말합니다. 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석이 아마 체화석일 것입니다. 다음은 생은 화석입니다. 생물들이 살아가면 흔적이 남습니다. 기어다닐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으며 또는 배설물을 남기기도 하고 이러한 생활 흔적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을 생은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먼저 생물이 홍수나 산사태 등에 의해 땅속에 빠르게 묻힙니다.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뼈의 성분이 광물과 바뀌어 단단해지는 화석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쾌적된 지층이 수면 위로 올라와 지층이 깎여서 화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옛날에 살던 생물들은 모두 화석이 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화석이 되려면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노래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화석이 생기기 위해서는 생물의 개체수가 많고 유해가 빨리 퇴적물 속에 매몰되고 뼈나 껍데기 같은 단단한 부위 있어야 돼.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개체수가 많아야 합니다. 개체수가 많을수록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지층에 힘을 가해줘서 화석으로 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썩기 전에 빨리 땅속에 묻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석이 되기 전에 다른 동물에게 먹힐 수도 있고 깎이고 닳아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화석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공룡이 살던 시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룡이 살던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를 말합니다.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트라이아스기에 공룡들이 나타났습니다. 쥐라기에는 공룡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공룡들이 나타났는데요. 후기인 백악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자, 이제 브라키노사우루스를 만나볼까요? She's beautiful.
브라키노사우루스는 중생대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공룡인데요. 다른 공룡과는 다르게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훨씬 길어서 팔도마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거대한 몸집과 기린과 같은 긴 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라키노사우루스의 크기는 약 13m 정도로 아파트 4에서 5층 정도의 높이라고 하는데요. 초식동물인 브라키노사우루스는 이렇게 긴 목을 이용해서 높은 가지의 먹이도 쉽게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브라키노사우루스의 몸 전체 길이는 약 20에서 26m 정도인데요. 아파트로 치자면 약 10층에 해당합니다. 정말 거대한 공룡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네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무게가 45에서 55톤이나 된답니다. 인도 코끼리가 한 마리에 5톤이니 약 10마리 정도의 무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식성인 브라키노사우루스는 이렇게 거대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약 200kg의 식량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브라키노사우루스 모형을 함께 만들러 가볼까요? 만들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하기로 약속해요. 완성한 후엔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를 매겨줍니다. 16, 16, 16, 17, 18. 하나가 끝났고요. 10, 11, 13. 두 번째가 끝났고요. 5, 6, 7, 8, 9, 1, 2, 3, 3번은 4개가 있어요. 4, 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1번과 4번을 뜯어줍니다. 1번에 글루건이 아니라 목공용풀을 살짝 발라준 후 1번과 1번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4번에 목공용풀을 살짝 발라준 후 서로 연결해 줍니다. 12, 13, 11, 10번을 뜯어줍니다. 12번에 10번을 끼워줍니다. 11번을 12번에 끼워줍니다. 모터와 건전지 홀더를 준비합니다. 모터의 빨간색 선과 건전지 홀더의 빨간색 선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고무캡을 씌워줍니다. 검정색과 검정색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고무캡을 씌워줍니다. 건전지 끼우개의 뚜껑을 열어서 건전지를 넣어줍니다. 건전지의 밋밋한 부분이 스프링 쪽으로 오도록 연결해 줍니다. 스위치를 밀어서 회전 방향이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끼워줍니다.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꺼주시고 짧은 거와 긴 것이 있습니다. 짧은 것을 들어서 이쪽에 넣어주고 긴 거를 들어서 이쪽에 넣어줍니다. 다음 13번을 뚜껑을 덮어줍니다. 뚜껑을 덮어준 후 보면서 맞춰줍니다. 다 맞는지 확인합니다. 3번 4개를 뜯습니다. 3번
3번에 모서리 부분에 살짝 목공용풀을 붙여서 끼워줍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윗부분도 넣어주고 뒤집어서 반대편도 해줍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리 2개를 뜯어줍니다. 발바닥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둡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쇠핀이 2개씩 필요합니다. 위에서 넣어주고 네임펜을 이용해서 꺾어줍니다. 구멍을 넣어주고 구멍을 넣어줘서 꽂힙니다. 얘는 반대쪽으로 합니다. 얘들을 뜯어줍니다. 2번을 뜯어줍니다. 큰 걸 들어서 2번을 끼워준 후 글루건으로 살짝 발라줍니다. 16번을 끼워줍니다. 또 글루건을 발라주고 마저 끼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끼워준 후 살짝 발라주고 16번을 끼워줍니다.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1번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이 밑으로 가게 넣은 후 17번을 끼워줍니다. 목공용풀을 발라준 후 얇게 펴바릅니다. 여기에 구멍에 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끼워줍니다. 반대편 뒤집어져서 끼우고 17번을 끼워줍니다. 글루건으로 살짝 바르고 얇게 펴바릅니다. 16번에 구멍이 모터의 축에 끼워지도록 맞춰서 끼워 넣습니다. 다 끼워 넣었습니다. 15번과 14번을 뜯습니다. 15번 양쪽 끝에 공유풀을 발라줍니다. 모터가 있는 부분에 15번을 끼워줍니다. 꼬리 부분을 끼워줍니다. 꼬리 부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브라키노사우루스 화석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공룡 화석이 발견된 것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화석이 경남 고성 덕명리 해안의 공룡 발자국이랍니다. 특히 전남 보성군과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반도의 공룡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화석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와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보성엔시스와 화성엔시스를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공룡이 살았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화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브라키노사우루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석을 통해 과거의 생물들을 복원해 나가는 학자들을 고생물학자라고 합니다. 고생물학자들 손에서 다시 탄생한 공룡과 만나는 것이 정말 두근두근하지 않았나요? 이상으로 방구석 과학교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